이슈탱크의 주제 이어서 만나보죠. 네, 비대위 오실 분 계시나요? 비대위의 구성원들을 지금 찾고 있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근데 어제 민생비대위라고 하면서 첫 발을 수해복구 봉사활동으로 일단 떼긴 뗐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뭘까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보셨죠? 그렇습니다. 김성원 의원께서 하신 언급 때문에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수해 복구를 하러 가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선 그 김성원 의원이 경기도 동두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 네. 그 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갔냐? 예. 그 김성원 의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원내 대표를 할 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비대위원 구성할 때도 참 유력한 후보로 구성됐는데 어제 한 말이 야,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예. 거의 뭐 망언이죠. 예. 이거는 사실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화만 나는 뭐 발언이라서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뭐 오늘 아침부터 인터뷰 쏟아지고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편을 들래야 들려줄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귀를 의심했어요. 장난기라는 표현을 했고요. 언론이 좀 큰 걸 봐. 그런 거 보지 말고 언론 탓을 또 했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논평할 가치가 없어. 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수도 없어. 아니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안철수 의원 얘기해 주세요. 안철수 의원도 TV조선의 보도에 따르자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어떤 모 관계자의 전언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정신노동하다 육체노동을 하니 힐링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민주당 의원이 전언한 것도 아니야. 기자의 어떤 취재도 아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안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기자한테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두 분도 뭐라고 해주세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이 뭐 처참한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국민들을 위로는 못할 망정 망언에다가 거의 뭐 염장을 지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거를 뭐 평가할 맞는 얘기가 있진 않지만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 상황을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들고 예. 제발 이 자리에서 하지 마라. 예, 농담하지 마라. 농담 같은 거 장난하지 말고 이 신중하게 우리 오늘 봉사활동 하고 가자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 김성원 의원이 비대위원으로도 추천을 받고 있었고 사실상은 이제 물 건너갔어요. 예. 아니, 지금 이제 네. 오늘 물 건너갔는데 친윤 세력의 핵심 또 한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 이 이미지 메이킹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걸 자인했던 것과 동시에 맞습니다. 네, 내가 여기에 사진 찍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이 보통 그런 자리에 가서 정치할 때 보면 그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새겨 듣거든요. 네. 근데 이 비대위를 스스로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당내 내부 리더십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거 단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주제 준비할 때 왜 처음으로 안 달았는지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이 얘기 이런 처음부터 거,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만 안 하고 싶죠.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걸 첫 주제로 다룰 가치가 없어. 다 다루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드 얘기하고, 예? 그 뭐 검수 원복 얘기하고, 아니 논의가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김준혁 교수님도 한번 혼내주세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이 한 공당이 진짜 비상한 시기일 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민생 비대위라고 나가서 수해 복구 활동을 하신 분들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목도하셨으니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지도 때문에라도 모멘텀이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도 준비했죠. 만나볼게요. 자,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갤럽 조사입니다. 오늘 10시에 발표된 건데요. 24에서 25로 이제 1%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이제 횡보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이 또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지난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한 내용이라서 이제 지난주의 평가와 이번 주 걸 좀 비교해서 보긴 하셔야 돼요. 8월 9일과 11일 2주에 있었던 거를 토대로 해서 금요일에 나오곤 하는데 아마 이제 오늘까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거진 이런 논란들이 다음 주에 또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다음 주 걸 봐야 됩니다. 전망도 해주시고요. 일단 이 수치를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익 교수님? 글쎄 1% 올라간 거는 뭐 크게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냥 1% 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4%나 25%나 그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굉장히 강한 거다. 뭐 이렇게 글쎄 재미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웃프다고 하죠. 웃기면서 슬프다고 하는데 요즘 25도 소주를 많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25도 소주가 왜 그러냐면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다라고 해서 25도 소주를 많이 먹는 이런 이 시대의 슬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금 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음 주에 평가는 지금 한 22% 정도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더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있었던 김성원 의원의 뭐 이런 그 엄청난 망언 플러스 현재 수혜를 대처하지 못하는 능력들 그리고 또 좀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 관계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국가 운영 능력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 3%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8월 9일부터 11일까지면 일단 비 피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해 대처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다 포함해서 다음 주에 조사를 좀 다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지지율 조사에는 좀 이렇게 약해서요. 네네. 이 전망이 약해서. 저희 다 뭐 이제 여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네네. 저희도 추측을 해보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30%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아니 정권 초기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 정부가 있나라는 정말 굳건한 생각이 있었는데 제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해 복구 문제에서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수해 복구 문제에서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서 비판의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단단하게 25% 정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오히려 당 지지율이 조금 예를 들면 뭐 구청장, 국민의힘 구청장 논란, 그다음에 뭐 어제 김성원 의원의 망언 이런 것들은 당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까지 떨어뜨리는 동력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서 더 빠지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진심의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금도 저 조금 아까 데이터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34%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떨어뜨리는 것이고 옛날 조선시대 때도요. 그 군주가 약하면은 군주 바꿔서 새로운 사람 데려다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입승 대통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여당 지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두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당이 집권 여당이 당정 간의 협의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잡고 운영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놀이 그냥 하게 두고 네. 아유 이제 우리는 관심 안 가져. 오로지 이 정당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네.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서 계속 집권할 수 있게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물론 20%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올 연말 안엔 뭐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20%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지도와 관련돼서는 늘 이제 그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뭐 물론 이렇게까지 20%대를 목도하기 전에는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발표 나온 지가 조금 안 돼가지고 네. 민심 뭐 예, 댓글이 예. 많지는 않은데 일단 1%의 희망을 봤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건 안 웃을 수가 없네요. 예, 예. 희망을 받고 또 뭐 50대, 60대 아니면 TK를 제외하면 네. 25% 될까 한 5%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기 때문에 예.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취임 100일 됐을 때 지지율을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그쯤 되면 100일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네. 이제 이번 주 있었던 일이 반영돼서 다음 주에 이제 국정 지지도 조사가 나오겠죠. 월요일에 리얼미터도 나오니까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 법을 훼손하느니, 법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 법을 훼손하더니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당장 뭐 탄핵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뭐 불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뭐 강경한 비판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비대위 그리고 국정 지지도까지 살펴봤는데 뭐 비대위 구성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랄까 지지도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핵관들은 이선 후퇴해야 된다. 이제 윤심에 가까운 사람들은 빠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쨌든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아직 비대위원 인선이 안 됐잖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사례 때문에도 고민이 깊겠지만 김성환은 물론 일단 물 건너가는 사안이고요. 그럼 누가 이렇게 좀 배치가 돼야 될까? 그 논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비대위원들은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우선은 비대위 구성을 오늘 좀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준다라고 네네네. 하다가 또 주말까지 약간 여유를 두겠다라고 오늘 입장이 살짝 뉘앙스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 의미는 지금 비대위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오히려 이제 어제 김성원 의원 때문에도 좀 발목을 잡힌 게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다들 고사하는 거는 지금 이 비대위의 성격 자체를 정말 제대로 당을 수습하는 어떤 비대위로 본다기보다는 네. 일종의 전당대회로 가기 전에 당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기 전에 임시적인 비대위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 다들. 네네. 그래서 굳이 지금 비대위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냐, 다음 이 차기 대표에 줄 서야지,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난항을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그 날카로운 반응들을 보였거든요. 네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주호영 의원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심 비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리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좀 비대위 구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수해복구 같습니다. 같이 나간 거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떠냐라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 간 거 보면은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6년에 그 이제 전신이죠. 국민의힘 말고 그때 이제 보수 여당 시절에도 뭐 김희옥 비대위, 뭐 임명진 비대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용두사미로 끝났거든요. 그런 비대위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도 비대위원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준혁 교수님? 비대위 들어가면은 본인이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네. 다음 총선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주호영 의원이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 전에 비대위에 성공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갈 겁니다. 예. 가령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런 비대위원장들을 찾아가서 네.
좋은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정말 권한을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대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원내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과 원외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비대위가 내놓는 개혁안을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선서 같은 거를 선언을 한번 하게 되면 예. 일단 비대위에 힘이 실리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역대 비대위원장들 찾아다니면서 좋은 젊은 사람들 혹은 뭐 개혁적인 인물들, 우리가 이제 보수 세력이라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약간 좀 너무 이제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라든가 법률 여러 가지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개혁적 사고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어떤 인물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은 저는 그 국민의힘 비대위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네.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예. 현재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예. 쉽게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권유합니다. 김준혁 교수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전자가 아니라 혹시나 그냥 후자로 남아 버리거나 그러니까 뭐 말은 뭐 혁신 관리형 비대위, 뭐 관리 혁신형 비대위 뭐 아무튼 말은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를 길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이 비대위를 길게 가려고 하는 것은 비대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건데 네.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 정상화 단계로 나가는 건데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네. 빨리 끝내려면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 해야 하는데 주호영 의원은 이 비대위를 통해서 본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에 예. 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모습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비대위도 구인난이고 이제 대통령실 인적쇄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만 그쪽도 사실 누가 바뀌면 누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또 구인난이고 아무튼 여러모로 쉽지 않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집권 여당이고요. 대통령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를 바라보고 있는 네티즌들의 따가운 회초리 좀 저희가 한번 막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따가운 회초리가 예. 국민의힘 비대위로 가려다가 지금 김성원 의원한테 멸표가 되고 거의 있어요. 몰빵인가요? 네, 일단 그 구인난에 대해서는 네, 외부 인사로 원래는 주호영 의원이 3명, 네, 내부 3명 네, 이렇게 네. 하려고 했었는데 예, 차라리 외부 인사로 6명을 구성해서 네, 당의 어려움보다 개인 득실을 따지는 의원들을 혼쭐 내라 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예, 또 김성원 의원이 그런 망언을 한 것 때문에 네, 참 매일매일 비상사태다. 스스로 비상사태를 만드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마무리하긴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정의당 다 비대위네요. 어쩌다가 우리 정당 정치가 다 이렇게 다 비상한 시국을 맞게 됐을까요? 오 소장님 뭔가 이제 정당의 위기 아닙니까 이거? 정당의 위기 맞고요. 네네. 저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다 비대위네? 우연히 겹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87년 이후에 이제 체제가 종식을 구할 때가 되고 있다. 새로운 네. 정치가 등장해야 된다. 네, 네. 이 지금의 정치 이미 이제 대통령이 네.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이랬던 역사적 사실 자체가 네. 징후적인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정당 정치 그리고 정치의 재편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일종의 징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전망을 해주셨고 우리 김준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거대 담론적으로 보자면은 네. 삼김 체제의 종식이라든가 아니면 여야 양당 체제의 종식 네. 뭐 이런 형식으로 크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명확한 것은 국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지금 정치인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비상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이해하고 그걸 역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 발언은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그리고 지금 방금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애써 준비한 거니까 한 번만 더 보여주죠. 뭐 한국갤럽 조사 정당 지지도하고 국정 지지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8월 2주차 주간 집계인데요. 한국갤럽의 조사. 조사 기간은 8월 9일에서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3일간 조사를 한 겁니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횡보고요. 정당 지지도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그대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정의당도 그대로네요. 이 정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